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제가 낮에 이제 호회를 올렸습니다. 그 호회에서는 여러분이 뭐 예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여러분은 분명히 그런 게 예상하셨을 겁니다. 스미더스가 굉장히 의기양양해서 웃음을 참지 못하며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겠지만, 호회 내용은 뭐였는가? 그냥 역할을 나눠주고 책임을 부여하고 통합적인 관리를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책임은 아닌 걸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이제 그 정치국 시스템으로 간다. 왜냐하면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미더스 하면 김정은 죽음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대구력, 개박살 뭐 이런 생각 보통 하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쭉 제가 스미더스라는 단어로 검색을 했더니 이게 뜹니다. 스미더스, 돼도 안 되는 뇌피셜 써대면서 개 나댈 타이밍인데, 얘가 이걸 썼을 때는 제가 업로드한 호회를 아직 못 들은 상태였고요. 지금 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을 썼길래 제가 밑에 제 계정 말고 제 부계정이 있거든요. 제 부계정으로 친절하게 답을 달아드렸습니다. 스미더스 매운 맛, 이게 제 부계정입니다. 스미더스라는 계정과 스미더스 부계정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스미더스 돼도 안 되는 뇌피셜 써대면서 개나 될 타이밍인데 라고 해서 이거나 들어라, 그래 이거나 쳐들어라,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고요. 아까 낮에 업로드한 화면이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또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아니 스미더스가 저번에 한번 작살 났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아까 호회에서 얘기했던 스미더스 얘기는 그냥 스미더스의 개인적인 얘기인 거고, 스미더스라는 사람이 정치학 박사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확인을 못했지 않냐. 그런데 그 사람의 얘기만 그냥 믿고 그런 거보다 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의구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에게, 그래 이것들아, 나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다 라고 기사가 최근에 올라왔길래, 자문 기사,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길래 그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서 2020년 8월 20일 오늘 9시 47분, 거의 10시 다 되어가지고 올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가 4시인가 5시인가 나오고 나서 연락이 여기저기 전화를 했겠죠. 기자들이 아는 정형외과 교수들인지 뭐 권위자 박사들 전문가들에게 쭉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모았어요, 의견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걸 소개를 해주는 건데, 이게 제 의견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스미더스는 전문가다. 버젓한 전문가다. 그리고 국정원은 대실수를 했다. 2018년 경력직 선발에서 국정원은 최대 실수를 했다. 경력직 드래프트에서 대여를 놓쳤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시 반이니까 제가 혀가 좀 꼬이는데 일단 약을 먹었고요. 이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말한 북 위임 통치, 전문가 말 들어보니 역할 분배 수준이다. 사실 스미더스의 정보 분석실만 들으셔도 이 전문가분들에게 굳이 일일이 굴욕적인 전화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브랜드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사실 그것도 좀 웃기는데, 제가 어디 가서 야 나 정치학 박사다, 국제정치학 박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트위터에 몇몇 애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저 학부 부심, 저 학력 부심 봐라, 저거 내세울 게 학력밖에 없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정치학 박사 스미더스의
정보 분석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내 채널 들어가 보면 채널 이름이 국제정치학 박사 스미더스의 정보 분석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솔직히 제 감성 같으면요, 그냥 스미더스의 정보 분석실이라고 붙이고 싶었어요. 또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쓰고 트위터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고. 근데 왜 앞에 굳이 국제정치학 박사라는 걸 붙였어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도 알려진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명품시계라 그러면 야 비싼 시계, 롤렉스, 오메가. 사실 오메가도 아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근데 뭐 롤렉스, 오메가 정도는 들어봤지 사람들이. 근데 뭐 오데마 피게, 뭐 피아제 이런 거는 좀 아는 사람들이 나는 거지. 어디 시골의 농사꾼 할아버지나 어디 탑골공원의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오데마 피게하고 그 롤렉스하고 둘 중에 어떤 거 가지실래요? 이러면 다 롤렉스 가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딱 봐서 오 롤렉스 알아주는 명품이래. 그게 명품인 거거든요. 그게 제 지론입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부자분들이야 뭐 본인만 알겠다고 그렇게 옷을 입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냐면 루이비통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루이비통이나 샤넬에서 루이비통이라고 합시다. 그냥 루이비통에서 나온 하얀색 면 티셔츠가 있다 칩시다. 그게 한 벌에 만약에 50만 원인데 그냥 앞부분과 뒷부분에 루이비통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냥 하얀색으로만 돼 있어요. 그리고 택에만 목 뒤에 택에만 루이비통이라고 돼 있어요. 겉으로는 그냥 흰색 면 티셔츠고. 그러면 그걸 50만 원 주고 사 입는다는 거는요, 제 기준에서는 정신 나간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아무도 알아주질 않잖아요. 이 브랜드가 이렇게 중요한데. 적어도 면 티셔츠 하나에, 아니 뭐 만 원도 안 하는 면 티셔츠 하나에 50만 원을 주려면 앞에 전면부에 큰 글자로 루이비통이라고 적혀 있거나 아니면 LV라고 크게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있잖아요, 왜 아주 작은 글씨로 루이비통 글씨로 막 줄이 이루어져 있고 문양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있어야 적어도 면티 하나에 5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누가 봐도 루이비통 티구나 느낄 수 있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야권에서 보수 통합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안철수 씨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 번 나와서 떨어졌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만약에 안철수와 이낙연 둘이가 나와 있다. 그럼 안철수와 이재명 두 사람이 나와 있다. 이럴 경우에 안철수 씨가 돼요. 왜냐면 이낙연 씨가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 이재명계는 탈당을 하거나 다 등 돌리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문파가 이낙연을 찍으니까. 그리고 다수의 영감님들은 안철수 찍지 뭐. 왜냐면 보수가 밀어주고 있으니까. 이재명 씨가 민주당 후보로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문파나 이낙연계는 내가 이재명을 찍느니 차라리 안철수 찍지 이러고 이제 안철수 찍을 겁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지금 두 쪽, 세 쪽 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익숙하니까 익숙한 이름을 찍어주는 겁니다. 저만큼 정치했으면 대통령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그 전에 뭐 어떤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고 실수를 하고 했더라도 그거는 보좌관들이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만큼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아까 점으로 돌아가서 그냥 스미더스의 정보 분석실 하면 되는데 이러면 아무도 제 이 방송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뭔데 스미더스가. 왜냐면 나라도 이것만 있으면 그래서 뭐 하자는 건데 이러면서 안 들어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앞에 국제정치학 박사가 있으면 그래도 배운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뭘 좀 아는 사람인가 보다 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 뭐 여기 전옥현의 안보정론이라고 있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들어가 보시면 있죠 여기 이렇게 전 국정원 1차장 전옥현 최고의 외교 안보 전문가 안보정론 TV. 자 이거 얼굴이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떠 있고 이건 뉴욕이네요 보니까 뉴욕 같은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50만 최근에 50만 되셨습니다. 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데 예전엔 솔직히 이 양반 꽤 괜찮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가 한 20만 넘어가면서부터 사람이 좀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제목들이 이렇게 무능 정권 완전 발칵 고민정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극우 태극기 영감님들이나 좋아할 만한 것들을 앞에 제목으로 쫙 붙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느냐 이게 거의 매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그 전까지는 그냥 이런 거였어. 볼턴 후폭풍 열받는 트럼프 제2 한국전쟁으로 이 정도 선이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초심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튜브든 뭐든 간에 이렇게 브랜드를 좋아한다. 국정원 1차장이니까 뭐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 중앙일보에서 인터뷰한 전문가 기사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제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다시 고개를 드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김여정은 물론 김덕훈 내각 총리, 이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측근들에게 분야별 역할을 분배하는 수준일 뿐이라며 일제히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아무래도 그 국정원에서 이제 국회에 보고했던 그 보고 뉘앙스를 보면 뭐 건강이 이상하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그냥 이렇게 체제를 조금 조정하고 있다 이 정도의 보고였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좀 확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특히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위임 통치 운운한 뉴스가 나왔을 때 건강 이상설이 다시 고개를 든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5월 초에 이게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럼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뭐 그냥 그렇게 대중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은 이걸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패턴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뭐 언제든 건강 이상이 예를 들어서 다시 아플 수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뿌려두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내 얘기 나온 거는 조금 성격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윤덕민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공부할 때 참고를 많이 했는데 그 일본 쪽으로 굉장한 전문가시고요. 거의 뭐 일본 통입니다. 일본 통. 그리고 이제 국립외교연구원, 옛날에 그 외교안보연구원이라고 불렀는데 여기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고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고, 이번에 이제 20일 중앙일보의 통화에서 1958년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에 실패한 뒤 덩샤오핑을 내세워 상을 수습했지만 그것을 위임 통치나 권력의 이양으로 보는 사람은 없었다며, 북한은 결국 유일 지배 체제이기 때문에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까 제가 속보에서 말씀드린, 호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죠. 윤 전 원장은 그 북한이 현재 경제 위기와 수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내부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만큼 김여정 및 일부 내각의 책임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좋은 역할은 김정은이 맡고 굳은 역할을 밑에 사람에게 맡게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봤다. 이것도 아까 제가 낮에 말씀드렸던 호의 내용하고 같습니다. 유호열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유호열 교수님도 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전문가시죠. 예. 지난 1997년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추석제를 폐지하고 정무원을 내각으로 격상하며 내각의 행정 및 경제 부분의 역할을 나눠줬었다며, 그 당시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 수준으로 보여진다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 실제 국정원은 이날 김 위원장이 대남, 대미 등의 외교 분야를 김여정에게, 경제 분야를 박봉주 국무위 부위원장에게,
김덕 부위원장 및 김덕훈 내각 총리에게 군사 분야를 이제 병철이고 이병철인데 빠졌네요. 이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및 최보일 당 군정지도 분야에 각각 책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유월 교수는 내년 1월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할 제8차 당대회를 소집하기로 한 상황에서 그때를 염두에 두고 위기관리에 나선 것일 가능성도 있다며 김여정 등 일부 측근들의 전결 사항이 과거에 비해 많아지긴 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사항은 김정은이 직접 지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결이라는 거는 이제 굳이 최고 지도자 결제 안 받고 그냥 밑에 선에서 알아서 결제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제 라인에 이제 가장 마지막이 김여정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책임은 나눠주고 권한은 그대로 김정은이 갖고 있는 거죠. 왜냐면 잘 되면 다 김정은 덕이니까. 뭐 그런 내용이고요.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정치학적으로 위임 통치라는 것은 일정 기간 일정 부분의 권력을 이양하는 비정상적 체제에서 일어나는 형태며 북한은 최고 지도자 중심의 유일 영도 체제인데다가 김정은 위원장도 건재하다고 하면서 위임 통치를 한다는 것은 정치학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위임 통치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이걸 일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고를 했는데 하태경 씨나 이런 분들이 위임 통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확대 해석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양무진 교수는 뭐라고 했냐, 김 위원장이 분야별로 권력을 이양했다는 것은 역할 분담에 의한 책임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김 위원장이 권력을 장악하고 북한 체제가 안정화되어 있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이것도 아까 제가 호혜에서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책임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그 시스템이 이제 완벽하게 됐다. 내가 완전히 실권을 장악했다라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고. 이날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도 위임 통치는 북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국정원에서 만든 용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관련 취재진 신문에도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여러 출처상 건강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 그러니까 하태경 씨하고 그 김병기 의원하고 두 사람이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전문가들한테 쭉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엔 낮에 스미더스가 호에서 얘기했던 게 이 전문가 3명에 의해서 다시 재검증이 되었다. 정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걸 꺼낸 겁니다. 이 기사를. 내 말이 맞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스미더스는 전문가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기 뭐 모욕을 하고 싶고 의미 축소를 하고 싶고 하더라도요, 그 박사학위라는 게 그렇게 고스톱으로 따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 쉽게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보통 3월이나 4월 달에 이제 국정원의 그 경력직 채용 공고가 뜨는데 그 뭐 보시면 알겠지만 서류 심사 통과하고 별도 시험이 없습니다. 필기 시험이. 서류 심사 통과하고 면접 보고 그냥 채용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면접 통과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TO가 안 났다든지 이래서 아마 밀린 것 같은데 어쨌든 서류 통과하고 면접 통과했어요. 전문가다, 정보 관계자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짜투리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이제 이것도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이게 보통 뭐 그냥 이런 뉴스를 보면 이런가 보다라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19일날 열렸던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세운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시인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그러니까 이게 소개해드리고 의미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는 2021년 이제 1월에 8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경제발전 전략 실패를 자인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김일성 주석 시절이던 이때 실패를 인정한 이후 처음이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 전략이 실패했다. 김일성 인정했고 김정은 인정했고 그 당 중앙위는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했던 국가 경제의 그 성장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한 제7차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서 사업에서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을 전면적으로 입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분석 총화하라고 지적을 했다.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이제 2016년에 경제개혁을 세웠는데 이게 실패했다. 그리고 그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짜자. 그래서 이제 밑에 사람들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우는 새로운 계획에서 좀 잘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그 93년에 김일성이 이제 인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94년인가 5년인가 김일성이 죽는데 그 이때의 김일성의 위치는요, 북한에서 그냥 신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신적인 존재가 야 요번에 우리 실수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권 9년차인 김정은이 요번에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인정을 한 겁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뭐 외부적인 요인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최초 하고자 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내가 틀렸음을 내가 충분히 못했음을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본인 권력이 또는 본인의 어떤 리더십 지휘체제가 공고하지 않으면 쉽게 인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정할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전에 권한들을 많이 분산시켜 놓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그 핵심 구역 곳곳에 본인의 최측근들이 가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의 눈과 귀가 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렇고요. 이런 뉴스들을 보면 왜 권한 위임을 했구나. 그 권한 위임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의 자신감, 그 북한의 어떤 권력을 내가 장악을 했다. 완전히. 이런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구나.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요런 요소들로 인해 가지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뉴스를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1부는 마무리하고요. 그 2부에서 다른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